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 우리 수업이 7시 10분까지라서 다는 못할 거고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녹화 영상은 제가 카톡방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그 카톡방에 다 초대될 거거든요. 전화번호 다 줬으면, 카톡이 뜨면. 카톡 없는 사람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띄울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8번 봅시다. 8번. 자, 8번은 요게 사실은 약간 발목을 잡는 거야. 사실 그냥 쭉 푸는 흐름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은 힌트가 별로 없거든, 얘가. 그냥 나오는 게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q가 0이다인데, 그럼 두 근의 합이 p고 두 근의 곱이 q다까지는 알겠어. 그 상황에서 조건 하나가 있는데 얘들이 싹 다 50 이하래. 그럼 당연히 곱하기 쪽에서 일단 제한이 걸릴 거야. 맞지? 50 이하의 자연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알파, 베타를 곱해서 q가 나오니까 이게 그나마 커져서 q를 50 이하로 제한을 걸어야 되니까 여기서 제한이 걸릴 거라고, 더하기 쪽보다는. 맞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나를 봤더니만 여러분 알파랑 베타가 약수가 몇 개라고? 4개래. 역수 4개 나오는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원래 우리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소수의 지수에 더하기 1을 한 걸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4가 나오려면 얘들이 뭐 소수 n의 세제곱꼴이거나 또는 n 곱하기 m을 하면 1제곱 1제곱이면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케이스 아니면 요 케이스가 될 거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베타도 마찬가지잖아. 베타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건데 나는 이 둘을 곱해서 q가 나온다고. 그래서 q가 50을 안 넘어야 돼. 그런 게 많겠어, 적겠어?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을 해봐. 일단은 세제곱꼴이 되는 게 2의 세제곱인 8이 있고요. 3의 세제곱인 27이 있는데 막상 이 둘만 해도 이미 곱했을 때 100을 훌쩍 넘잖아. 그리고 그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2 곱하기 3에서 얼마? 6이 있고, 소수 2개 하는 게. 그 다음 뭐 있어? 2 곱하기 5에서 10 있고, 아니면 3 곱하기 5에서 15 있고, 이 뒤는 갈 필요도 없다고. 왜? 이미 이렇게만 뽑아놔도 너무 커, 50을. 훌쩍훌쩍 넘잖아. 이렇게 둘이 곱하면 60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게 뭐야? 제일 작은 거 2개야. 누구? 얘랑 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렇게 풀면 쉬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8번스럽게 낸 건데 이게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이죠? 생각보다. 더하기로 보면. 그래서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사실은 별 살짝의 트릭만 들어간 가벼운 문제로 낸 건데 애들은 조금 받아들일 때 힘들게 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알파랑 베타가 8이랑 6이란 얘기야.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P는 14고 Q는 48이고 둘이 더해서 62가 정답이라고. 결과는 보면 되게 허무한 문제입니다. 계산을 좀 더럽게 만들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든,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8번이 이렇게 막히면 일단 이런 거 건너뛰어야 돼. 이거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딱 이게 가볍게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건너뛰는 게 맞다고. 근데 여기서 멈춰서 이거에서 막 10분 쓰면 뒤에 걸 못 풀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건너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자, 10번 봅시다. 아니 10번도 다 주면 돼. 그냥 계산만 더러워. 왜냐하면 봐봐.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px 빼기 qx를 하면 무조건 4가 나오는데 이건 x하고 무관한 거죠. 식적으로 정리가 돼서 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하나 줬고 그 다음에 또 뭘 줬냐면 px 세제곱 빼기 qx의 세제곱을 한 놈이 12x의 4제곱 빼기 48x의 세제곱 더하기 48x제곱 더하기 16이다.
뭔가 인수분해해서 풀 것처럼 생겼죠. 근데 그런 게 원래는 아니기는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 정답에서 원하는 건 P2 곱하기 Q2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 2가 들어간 애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P2 빼기 Q2가 4다를 얻고요. 여기에도 X는 2를 대입을 해서 P2의 세제곱 빼기 Q2의 세제곱이 얼마인지 구한 거야. 근데 막상 여기다 2 넣으면 이게 12 곱하기 16이고 빼기 내가 말했죠. 서울고는 계산을 더럽게 된다고. 이게 별게 아닌데 48 곱하기 8 더하기 48 곱하기 4 더하기 16인데 요렇게 계산하면은 날려서 4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4 뒤쪽으로 보내면 얼마야? 얘가 12 곱하기 16이니까 지워지지. 그래서 막상 얼마 나온다? 16 나와요. 계산만 되게 지저분하게 넣어놓고. 맞죠? 정리하면 16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야? A 빼기 B가 4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16이다 해서 A, B가 얼마인지 구하는 매우 단순한 문자가 2개짜리 곱셈공식 변형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알잖아. A 빼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AB에 A 빼기 B 한 개 A 세제곱 더하기 빼기 B 세제곱입니다. 라는 곱셈공식 변형을 알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요. 그래서 64 더하기 12AB는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B는 얼마? 마이너스 4가. 정답이 1번. 어렵나요? 되게 간단합니다. 요 스타일이 은근 몇 번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대비하는 거지. 문제 우리 학원 교재 같은 걸로 교재가 사실 딴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학교 강락고 기출문제 정리해놓은 거예요. 물론 높은만은 더 어려운 거 많이 모아놨고 낮은만은 좀 쉬운 거 위주로 일단 몰아놓긴 했지만 결국 기출 위주로 편성을 한 거라서 거기 보면 이런 스타일 문제들 풀어보게 되고 푼 걸로 시험 치는 거야. 나오니까 진짜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잘해줘야 돼. 특히 오답을. 자, 정리해주세요. 이 숙제로 오답 노트 쓰는 거 숙제니까 필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손풀이도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카톡방 만들면 영상도 올리고 손풀이도 올리고. 그래서 카톡방은 꼭 잘 활용하세요. 나는 핸드폰에 카톡 없다 하면 PC 카톡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전화번호 보내시고. 이 2명은 아직 안 보냈더라고. 빨리 하면 다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막 필기 시간 부족하면 내 손이 들려서 나는 필기 시간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지 말라고 안 하니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뭐 대단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거 해봐야 뭐 다 고등학교 1학년 거지. 고3 거 좀 되면 몰라도. 자, 11번. 11번은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배웠을 거야.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룰을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거죠?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야? 얘들아,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지? 세 문자 중에서 어떤 애 찾아야 돼? 차수가 가장 낮은 애 찾아야겠지. 근데 A가 세제곱 있고 C도 세제곱 있고 B만 세제곱이 없으니까 B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라고 배웠잖아. 그치? 인수분해 할 때 문자 여러 개 있고 차수 여러 개 있을 때 인수분해하는 요령이라고 배웠잖아. 물론 공통인 거 있으면 묶어낸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기면 공통인 것도 안 보인다고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그 문자가 어떤 문자? 차수가 가장 낮은 애. 그래서 3차인 A나 3차인 C를 피하고 2차가 최고차인 B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B제곱에 A 빼기 C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애들 보면 A를 보시면 A제곱에 A 빼기 C로 묶이고요.
여기 보시면 C제곱에 C 빼기 A로 묶입니다. 그래서 A 빼기 C로 묶어내면 B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C제곱은 이렇게 묶이겠죠. 공통인 걸로 묶어내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A랑 C가 가는 같은 이등변, 또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직각 삼각형.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단 A보다 B가 크대. 아니, A보다 B가 큰 게 직각 이등변이 되거나 A랑 C랑 같은 이등변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을 결정을 짓는 요소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요. 맞죠? 둘의 제한은 안 거니까 얘를 무조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어요.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되는 거냐? B가 C보다 커지는 순간 이 조건이 탈락이지. 왜? 이 조건은 C가 제일 커야 되잖아. 빗변이니까. 근데 B가 C보다 커지면 이 조건이 안 되니까 무조건 이 조건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디귿에서 반대로 C가 A보다 크다 하면 이 조건이 탈락인 거지. 그럼 얘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각 삼각형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 됩니다. 요 얘기죠. 간단해요. 11번은. 나는 11번을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인수분해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모양이 약간 아쉽네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3차인데 p1이 9고 이런 규칙성을 띠는 거야. 딱 얘는 봐도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어요? 이걸 딱 봤을 때 px는 10 빼기 x라는 식을 만족하는구나. 그럼 다시 말하면 px 더하기 x 빼기 10이라는 방정식이, 이게 0이다 라는 방정식이 1, 2, 3을 회로 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1, 2, 3을 회로 가진다는 얘기는 다항식 입장에서는 x 빼기 1과 x 빼기 2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요 흐름으로 푸는 문제 유형 되게 많이 선행할 때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물론 요번에도 이제 많이 풀어볼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상당히 지금 추론하기 쉬운 모양이라고요. 얘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옮겨서 방정식을 만들면, 요 놈이 이렇게 해를 가지는구나, 요 놈을 이렇게 인수를 가지는구나 라고 하면, 얘가 몇 차라고? 3차라며. 얘가 3차고 개수가 얼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며. 그러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거 3개를 가지면 이미 3차가 완성이 돼서 다른 애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다른 x에 대한 다항식을 못 가져.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그걸 k라고 둬야 되는데, 심지어 얘가 3차하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걸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수도 1밖에 안 되니까 이미 이렇게 식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px 자체는 어떻게 된다?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에 더 빼기 x 더하기 10, 요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px가 된 거야. 됐죠, 여러분? 자, 이게 1단계예요. 이 문제는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px를 구하는 1단계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했다? 요 녀석을 나누기를 할 겁니다. 누구로? x제곱 더하기 x니까 x 더하기 1로 나눌 거예요. 나누면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인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도 몇 차다? 얘가 2차니까 얘가 1차가 되고 얘도 1차 1하가 되니까 요거를 ax 더하기 b라고 놓는 거죠. 나머지는. 이건 이제 나머지 정리 쪽 내용으로 넘어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구하고 싶어. 당연히 뭐 하겠어? qx 날릴 x를 넣겠지.
맞죠? 조건반상처럼 얼마를 넣어야 돼? 0과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그래서 x는 0을 대입을 하면 자 p0은 얼마죠? 0 대입하면 계산해 보시면 쭉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6 해서 4가 나오거든요. 이게 얘가 쭉 날아가고 R0에서 B로 나와요. 그래서 B가 4다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 X는 1 대입을 하면 P1은 하고 여기 1 대입하면은 이거 싹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1 하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은 해서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고 거기 1 더하고 10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3이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 B가 4라고 위에서 했죠? 그러니까 A는 얼마다? 17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RX는 17X 더하기 4가 됐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R1은 21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두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요. 이 밑이 스텝 2, 단계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난도를 만드는 문제는 문제 자체가 막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얘처럼 단원 두 개 합치기만 해도 충분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필기해 주세요. 그리고 틀린 거 여기서 오답노트 만들라는 얘기가 뭐 대단한 오답노트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학원에서 기출을 계속 풀리거나 내가 1일 테스트를 풀릴 거예요. 시험 칠 거예요. 시험 칠 때마다 틀린 거는 모아놓으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틀린 거야. 그거는 그냥 교재에다가 열심히 틀린 거 오답 쓰면 되는데 숙제 오답 말고 내 말은 시험 오답 노트 만들라는 얘기예요. 시험 오답 노트. 물론 교재에서도 이 문제는 오답 노트 써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 이거 되게 잘 틀린다 라는 건 써놓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건 의무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험 치는 거 시험 많이 칠 거야.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친다고 했죠. 1일 테스트 치는 거 이런 거 오답은 제발 오답 노트에 쓰세요. 검사할 겁니다. 숙제로. 맨날 틀리는 거 틀리거든요. 되게 맨날 오답 노트 만들려고 매번 얘기하는데 만드는 애를 별로 못 봤는데 이번에 진짜로 우리 반은 다 만들기 시킬 거예요. 강제해야겠어. 내가 볼 때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오답 노트인데 그걸 너무 안 해. 진짜. 자, 이어서 이번에 15번이랑 16번 해볼게요. 이제 객관식 거의 끄트머리죠. 자, 사실 상문고는 이런 15, 16쯤 되면 되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게 좀 나올 때가 있는데 서울고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 계산이 좀 빡빡하긴 하네요. 항상 계산이 조금 빡빡한 애들을 냅니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1 플러스 i의 n제곱의 m제곱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i 자체는 몇 개 단위로 돌아요? 4개 단위로 반복성을 띱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걸 할 때 어차피 n 자체는 어떻게 구분을 한다? n이 4k 플러스 1꼴, n이 4k 플러스 2꼴, n이 4k 플러스 3꼴, n이 4k 플러스 4꼴. 그러니까 4k 꼴이죠. 맞죠? 쉽게 말하면 이건 지워도 이렇게 될 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맞죠? 어떻게 됩니까? 요 꼴일 때는 얘가 1 플러스 i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1 마이너스 1의 m제곱, 여기는 1 마이너스 i의 m제곱, 여기는 1 더하기 1의 m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일단 얘는 0이야. 그러니까 0의 m제곱 해봐야 0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양의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얘는 어때? 2의 m제곱이야.
그러면 m이 뭘 하든 간에 양의 실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자, n은 몇 개가 있어? n은 몇 개가 돼? 4k 꼴이니까 4, 25 이하의 자연수라며. 그러면은 4, 8, 12 이렇게 해서 몇 개? n이 총 6개가 가능하고요. 그때 m은 몇 개가 가능해? 1부터 25까지 싹 다 가능하죠? 그래서 m은 몇 개? 25개가 가능하니까 얘로 순서쌍 만들면 총 몇 개가 가능하다고? 150개의 순서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이 문제인데, 자, 얘들 같은 경우 일단 요놈부터 봅시다. 1 플러스 i의 m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i가 어떤 애죠? 1 플러스 i는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얼마죠? 2i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도 대답이 없어. 자, 2i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양의 실수가 되려면 결국 몇 제곱을 해야 돼? 2i 나오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오고, 2i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i 나오고, 마지막에 플러스 16 한번 나와요. 그러면 n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다가 1 더하기 i 곱한 꼴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2i를 만들고 거기서 또 4제곱을 해야 되니까 n이 8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요. 8제곱 할 때마다 8제곱 하면 16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또 8제곱 하면 이제 16이 제곱되고 이런 식이니까 그 중간에서는 일단은 실수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나마 이제 음의 실수 나오는 경우 있죠.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된다? 8의 배수가 돼야 돼. 근데 1-i도 마찬가지야. 이거 얘도 1-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i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i 나오고, 그 다음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8i, 마지막에 16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도 m이 제곱을 하고 4제곱하는 결국 몇 제곱? 8제곱 할 수 있게 8의 배수가 돼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정리하자면, 자, 요 경우는 n이 지금 일단 몇 개야? 4k 플러스 1꼴이면 1부터 시작되죠. 1, 5 이렇게 갈 겁니다. 맞죠? 그래서 n이 몇 개 나오냐면 얘는 7개 나와요. 그리고 m은 8의 배수니까 8, 16, 24에서 얼마?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1개. 근데 요쪽은 어때? 얘는 n이 6개고 m은 3개에서 18개.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죠. 그래서 최종 정답이 얼마? 189가 돼요. 이렇게 양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쪼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해. 반복성을 껴. 반복성을 띄면 그 반복성에 따른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몇 개 단위일지를 잘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15번 치고는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1등 컷이 지금 98이 나왔지. 한 문제 어렵게 내야 되는데 15, 16 중에 하나가 어려워야 되는데 다 쉬워버려서. 16변은 얘를 좌표 평면에 얹으면 끝나죠. 얹으면 되게 쉬워요. 그죠 여러분? 자 봅시다. 내가 이렇게 수직선 만들고 이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지나고 여기 0,6 지나게 2차 함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차 함수가 함수식이 어떻게 돼? 일단 y는 fx, y는 x 더하기 2랑 x 빼기 2를 해로 가지고 0 넣었을 때 6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6 2차 함수 완성. 그리고 여기서 얼마? 2분의 1 더갔다며. 그래서 어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근 접선 구하는 문제잖아. 접선에서 이 접점의 좌표 구하는 문제죠. 맞죠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모르지만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아니까 이렇게 쓰고 얘랑 얘랑 연립.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6은 mx 더하기 2분의 5m
그래서 넘겨서 판별식 D가 0이 나겠죠. 자,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2배 할게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5m-12는 0이다. 그래서 4분의 D 하면 m제곱 마이너스 15m 더하기 36은 0이다. 그래서 m 빼기 12, m 빼기 3은 0이다 해서 기울기가 12 또는 3이 나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쪽 편에 접선 하나 더 생기죠. 얘가 10이겠지. 더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요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3이겠죠. 그래서 요거 쓰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은 0이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해서 x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접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대입하면 y좌표는 2분의 9 나오고 끝. 그래서 정답이 얼마? 4번.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냈어요. 결국 뭐 물어본 거야, 여러분? 그냥 기울기 모르는 직선 하나 주고 2차 함수 하나 주고 둘이 접할 때 기울기나 접점의 좌표 정도 물어봤다고요.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못하지 않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걸 16번에도 봤어. 그러면 이게 내가 되게 후회가 되는 거야. 원래 대점이 뒤로 갈수록 크잖아. 아까 8번 같은 거에 시간 낭비한 게 좀 아까운 거야. 그 시간에 이거 했으면 이거 맞췄을 거거든.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래서 건너뛰라는 거야. 진짜. 앞부분에 막혔을 때가 제일 여러분 시험 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하는데 1번부터 10번 아래서 막힐 때 건너뛰어 빨리. 일단 건너뛰어. 다시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자, 필기해 주시고 20, 21, 22 남았는데 시간이 7분 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못해도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 자, 일단 필기해 주시고 저랑 같이 20번 봅시다. 19번은 괜찮나 보네. 29번 틀린 놈 많았었는데. 재작년 시험지라 내가 재작년 때 1학년 했었거든. 와, 그때 이거 시간 없어갖고 19번 나중에 못 봐갖고 틀리고 이러고 했었거든. 진짜 시간 관리 좀 잘하라고 제발. 그렇게 얘기 잔소리를 해도 참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20번 딱 하고 두 문제는 이따가 과제 관리 시간 할 수 있게 남겨놓고 20번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를 잘 보면 이게 2차 함수 문제이긴 한데 막상 풀면 저 삼각형의 넓이가 부가된다를 이용하는 거라서 이걸 잘 뜯어보시면 뭐냐?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 둘과 교점을 가지고 여기 점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넓이 자체가 9라는 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근데 잘 뜯어보자. 일단 첫 번째 차가 났죠. 얘가 기울기가 2라는 건 요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가 2a로 나올 거야. 이 삼각형이. 맞아, 아니야?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a에서 a 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이 넓이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같은 식으로 요 변의 길이 제곱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내가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x 좌표를 베타라고 놓을 거예요. 이 알파 베타는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알파 베타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와 y는 2x 더하기 k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두 실근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둘 연립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빼기 4는 0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k 빼기 4라는 거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 이 점은 어떻게 나와요? 이 점은 요 직선의 x절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k, 0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가 어떻게 돼? 말한 것처럼 요 길이가 얼마지? 빼면 되잖아. 자, 베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을 한 게 위쪽 삼각형 넓이에요. 그리고 아래쪽 삼각형은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9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고 여기서 더하기 k 베타 나오고 여기서 더하기 k 알파 나오니까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4분의 k 제곱 더하기 4분의 k 제곱한 게 9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거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구해? 이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4 빼기 2k 더하기 8 해서 12 마이너스 2k야. 그래서 정리하면 12 마이너스 2k 빼기 2k 더하기 2분의 k 제곱은 9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양변에 2배 하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6은 0이다. 이거 풀면 k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 쓰면 k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빼기겠죠. 끝.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근각계수관계 쓰는 겁니다. 주어진 식 정리해서 근각계수관계 쓰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 못 푼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시간 부족으로. 그치? 안타까운 거죠. 자, 정리해 주시고 21번, 22번은 이따가 제가 이어서 해드릴게요. 요거는 과제관리 시간 때 하고 그다음 과제관리 합시다. 어차피 이거 오답 쓰는 게 과제관리라서 오답노트 쓰는 게 여러분이 2교시 과제를 먼저 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답노트 하나 꼭 만들어 주시고요. 쉬었다가 25분 되면 25분 되면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편의점 갔다 오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돼요.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